자, 이러고 있는데 등 뒤에서 부장님이 오고 있는 것 같다. 절대로 고개를 돌리지 말고 이런 걸 잽싸게 여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고양이 해죠. 고양이 해를 맞이해 아닌가? 토끼해. 네, 개묘년 토끼해가 밝았습니다. 개묘년 토끼해를 맞이해서 올 한해도 토끼처럼 착하고 토끼처럼 예쁘고 토끼처럼 빠르게, 빠르다는 게 달리기가 빠르다는 거예요.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가성비 PC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 PC 부품 가격이 최신 부품으로만 가성비 PC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앞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가성비라는 게 가격만 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능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이 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 말씀드릴게요. 아마도 오늘쯤에서 13400하고 B760 보드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CPU하고 메인보드 두 가지는 걔네들을 골라도 돼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간단한 부품 소개하고 조립 과정, 그리고 램오버, 그리고 원격으로 오버클럭 할 수 있는 장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성비 PC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거 두 가지는 PC 조립하는데 꼭 필요한 물건은 아니에요. 안 써도 PC 돌아가는 거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현재는 셋 다 새 겁니다. 근데 개봉해서 조립한 후에 이 세 가지는 나눔할 거예요. 이 데프트가 무슨 뜻인가 했더니 솜씨 좋은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오늘의 암구는 솜씨 좋은입니다. 띄어쓰기 없이 솜씨 좋은. 신청하실 분들은 솜씨 좋은이란 말이 포함된 댓글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개봉해 보겠습니다. 전면은 강화 유리로 되어 있고요. 이 나사는 끝까지 빠지는 나사가 아니에요. 이 커버 분리하는 방식이 아주 특이해요. 보통은 이 아래를 잡고 힘으로 잡아당기는 방식이 제일 흔하잖아요. 이 전면 패널에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힘으로 잡아뜯다가 걔네들까지 끊어질 수도 있어요. 얘는 여기를 누르고 빼면 됩니다. 이렇게 필터만 분리가 됩니다. 펜은 이렇게 전면에 3개, 후면에 1개 있습니다. RGB 펜이에요. 근데 ARGB는 아니겠죠. 이게 만약에 ARGB 펜이면 케이스 가격이 말이 안 돼. 뭐 케이블 보면 알죠. 전원 케이블 말고 RGB 케이블은 안 보여요. 철판도 꽤 두꺼운 걸 썼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두꺼운 철판을 쓴 케이스들도 많긴 한데 이 가격대에선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거는 딱 봐도 그래픽카드 지지대라는 걸 알겠는데 이거는 뭐냔 말이지. 눈썰미가 좋은 분들은 보자마자 바로 하셨을 텐데 저는 한참 보고 알았습니다. 광선검이죠. 그대에게 주어지는 합격목, 그러니까 이렇게 세우고 쓰라는 거겠죠. 여기는 소재가 고무예요. 불이 안 들어왔는데도 예쁩니다. 이게 광선검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뒷면이 자석이에요. 근데 알루미늄 케이스에는 안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면 테이프도 따로 들어있습니다. 3m? 불을 한번 켜보죠. 오씨, 생각보다 굉장히 밝네요. 이걸 들고 파워는 얘를 쓸 건데 850W 골드예요. 지금 시스템에 쓰기에는 차고도 넘치는 좋은 파워입니다. 이왕이면 i 구주로 깔맞춤 하려고 쓰는 거예요. 이 파워를 쓰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엄청 편해요. 14cm 밖에 안 됩니다. 얘는 뭐 이렇게 꺾으면 여기까지 해도 18, 19밖에 안 돼요. 크기가 작다고 해서 질 떨어지는 파워 아니고요. 샤넬에서 만든 거예요. 품질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펜 베어링도 FDB라서 엄청 조용하고 수명이 깁니다. 깊이가 짧으니까 이게 하드베이인데 이 공간이 상당히 여유있죠. 이 공간도 사이즈가 넉넉해요. A다이도 흑금치가 나왔습니다. 큐버 시스템에서 샀어요. 앞전에 이 과장님이 이걸 엄선해가지고 이상한 번호를 보내줬단 말이에요. 무슨 C8렌 같은 거.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직접 번호로 엄선해가지고 사왔습니다. 근데 흑금치는 시리얼 넘버에 영문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그런 이상한 번호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엄선해가지고 온 번호는 용팔이 기가 막히죠. 이런 걸 또 뽑아옵니다. C8램이 아니에요. C8은 누가 들어도 욕 같잖아. 근데 C8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C방새 누가 들어도 욕이에요. 근데 C방새 이건 욕이 아니라 새죠, 새. 무슨 시조새 같잖아. C와 10은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C8램하고 용팔램, 그리고 앞전에 C8램은 아예 방열판 작업을 안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사자마자 방열판부터 씌울 겁니다. 엑스티아 하오라는 제품입니다. 얘는 방열 기능이 없는 일반 스티커 같아요. 그래서 떼가지고 버릴 수는 없고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이 판때기는 뭐에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쇠거든요. 이런 원가 낭비가 있나? 이거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묶어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슬롯 4개짜리 보드에 램을 2개만 꽂을 때는 쓸모가 없어요.
이 PMIC에 뒷면까지 붙여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 씨방새. 저런 게 씨방새야, 저런 게. 시끄러 죽겠어, 아주. 보드는 B660M 박혁포고요. SSD는 P311 1테라입니다. 램은 100금치를 가장한 흑금치, CPU는 12400, 쿨러는 에픽 플러스 ARGB입니다. 에픽쿨러는 케이블이 총 3가닥이에요. 이건 펜 전원선이니까 얘는 빼고, 이거 2개가 RGB 전원입니다. 2개를 동시에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설명서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이 2개를 다 꽂는 분이 계실 거예요. 2개를 동시에 꽂는다고 해서 뭐가 고장나는 건 아닌데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 일단 얘부터 꽂아요. 이 상태에서 이 파워에 있는 SATA 케이블하고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꺼져 있는 파워예요. 파워가 원래는 이걸 꽂고 스위치를 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 자체가 지금 빠져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연결하면 이 코드가 빠져 있는 파워의 펜이 돌아갑니다. 이런 거를 또 발견했어요. 노벨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코드도 빠져 있는 파워가 지 혼자 돌아가. 옛날 공포 영화에서는 이런 게 또 단골 소재였어요. 코드도 안 꽂은 테레비가 막 지 혼자 켜지고, 그 켜진하면서 귀신 나오고, 새벽 3시인데 지금 혼자서 공포 영화 찍고 있어. 등 뒤에 누구 있는 거 아니야? 무섭습니다. 무슨 공포 갤러리 같은데 이거 영상 올려. 이거 하나 꽂으면 펜 2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선정리지 뭐. 이렇게 2개는 띄어냈고요. 이쪽 스탠드 오프가 없네요. 광선검을 달기에는 케이스가 길이가 짧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면 되는데 일자로는 안 됩니다. 얘들이 다시 튀어나오기 전에 뚜껑을 닫아버리는 거죠. 속도가 중요합니다. 빨리 닫아야 돼, 빨리. 예, 완벽하죠. 한 번 누르면 꺼지고 한 번 누르면 켜지고. 아, 이렇게 하니까 진짜 화려하네요. 오버클럭은 이렇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얘는 무조건 이렇고 얘는 무조건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얘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얘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램오버도 수율하고 쿨링이 중요합니다. 그 수율하고 쿨링에 추가적으로 사용자의 의지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 아무리 몰빵을 해봐야 얘가 좋은 애는 못 따라갑니다. 8대2예요. 요리를 암만 잘해봐야 재료가 좋은 애는 못 이겨. 근데 이미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오버클럭을 하려면 어쨌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투자할 시간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씻고 밥 먹고 넷플릭스 보고 게임하다가 자야죠. 언제 램오버를 하고 있냐고. 근데 이 램오버가 또 해보면 웬만한 게임만큼 재밌어요. 회사에서도 하고 싶단 말이야. 그렇다고 회사에 PC를 들고 갈 수도 없고. 그때 필요한 게 얘네들입니다. 이 2가지만 있으면 원격으로 PC를 제어할 수 있어요. 이게 KVM이고 이게 라즈벨입니다. 아, 원격 제어는 이거 없어도 되지 않느냐. 근데 바이오스를 원격으로 만지기 위해서는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얘가 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개가 조립되어 있는 상태로 제가 빌려왔습니다. 얘도 달아주겠습니다. 원래는 저기다가 파워 스위치를 꽂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원격 스위치를 꽂을 거예요. 이건 원래 리셋에 꽂는 거거든요. 근데 시모스 클리어 점퍼에 꽂아줄 거예요. 리셋은 거의 쓸모가 없고 시모스 클리어는 쓸 일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진짜 케이스에 달린 파워 스위치는 여기다 연결해 줍니다. 아, 이 케이스는 리셋 버튼이 없네요. 리셋 버튼은 따로 달아주겠습니다. 이게 리셋 버튼이에요. 이 파란색 기계에 IP가 뜨거든요. 브라우저에 그 IP를 입력하면 이렇게 관리자 창이 뜹니다. 로그인. 여기서 KVM을 누르면 됩니다. 지금은 제어할 컴퓨터가 꺼져 있으니까 노 시그널로 뜨는 거예요. 이 버튼으로 제어할 컴퓨터를 킬 수 있습니다. 파워 버튼을 길게 누를 수도 있고 짧게 누를 수도 있어요. 길게 누르기는 강제 종료할 때 쓰면 되겠죠. 이 리셋 버튼은 아까 시모스 클리어에 연결했죠. 이거 누르면 바이오스 초기화됩니다. 자, 짧게 눌러가지고 전원을 켜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지금 제어하는 PC예요. 마우스 키보드도 잘 먹긴 하는데 이렇게 움직임이 좀 끊어지네요. 유튜브 한번 열어볼까요? 유튜브 감상도 잘 됩니다. 소리는 제가 지금 스피커를 연결 안 해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소리도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재부팅해서 바이오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똑같이 델키 누르고 있으면 돼요. 근데 바이오스 화면이 좀 깨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대로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50 카테고리로 들어가도 제대로 설정이 안 됩니다. 글씨도 다 한자로 나오죠. 아, 여기 마우스도 안 움직이네. 그래서 에디트를 편집해서 교체해주기 전에는 지금은 못 써요. 제가 이거 빌려올 때 깜빡하고 얘를 안 빌려왔어요. 얘가 있어야 에디트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려고 했던 게 바이오스 조작이 안 돼가지고 임시로 만든 시스템이에요. 파워 스위치는 제자리에 꽂아놨고 리셋 스위치는 시모스 클리어 점퍼에 연결해놨습니다. 자, 전원을 킵니다. 오케이. 자, 재부팅 해가지고 바이오스로 들어갑니다. 키보드 마우스 다 잘 먹어요. 레모버를 한단 말이죠. 현재 클럭은 2666이에요. 3600으로 올려보겠습니다. 기어 1 3600 14 전압은 램 전압은 한 1.45 저장하고 엔터. 네, 잘 되네요. 잘 들어갔죠? 시험 삼아서 절대 부팅 안 되는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재시작. 4000은 절대로 안 들어가겠죠? 네, 실패했다고 메시지 뜨네요. 자, 이렇게 실패를 했어도 메시지가 뜨면 다행인데 완전히 먹통이 될 때가 있어요. 네, 그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어요. 자, 이게 12400 오버 세팅을 저장해 놓은 거예요. 이 세팅대로는 절대로 부팅이 될 리가 없습니다. 이 세팅을 로드해 보죠. 자, 저장하고 재부팅. 자, 한 3분 정도 지났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 상태에서 집에 가보면 PC는 그냥 켜져 있을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네, 집에 왔을 때 이 상태예요. 여기 빨간불 들어와 있고 부팅은 안 되고 있고. 자, 그럼 지금 내가 집에 있다고 치면 이걸 어떻게 끕니까? 파워 스위치를 길게 눌러가지고 끈단 말이에요. 네, 이걸 누르면 되는 거죠. 이게 파워 버튼을 길게 누르겠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집에 있는 PC는 이렇게 꺼집니다. 강제 종료가 된 거죠. 이 상태에서 지금 집에 있다고 치면 시모스 클리어 점퍼를 쇼트시키면 됩니다. 지금 시모스 클리어 점퍼를 리셋 스위치에 연결해 놨기 때문에 리셋을 누르면 돼요. 오케이. 이제 바이오스는 초기화됐을 거예요. 다시 전원을 킵니다. 예, 부팅 되죠? 바이오스 초기화됐죠? 그러니까 오버클럭을 실패해서 부팅이 안 되면 지금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3600으로 시작. 자, 이러고 있는데 등 뒤에서 부장님이 오고 있는 것 같다. 부장님이 왔나 안 왔나 고개를 돌려서 확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느낌으로 알아야지, 그런 건. 왠지 등 뒤가 쎄하다.
그럼 부장님 뜬 거야. 절대로 고개로 돌리지 말고 이런 걸 잽싸게 여는 거죠. 이때 마우스 클릭 소리가 한 번만 나도 이상하거든. 두세 번 정도 연속으로 눌러줍니다. 그리고 또 왼손이 중요해요. 왼손은 자연스럽게 목덜미를 잡아요. 그리고 이렇게 목을 이제 막 주무르는 거지. 오른손은 마우스에 가 있고. 그러면 이제 부장님이 딱 보고, 아, 역시 김대리. 그러면서 부장님은 간단 말이야. 그럼 또 가자마자 이걸 닫으면 안 돼요. 한 10초 정도 뜸 들이고, 그리고 하던 거 마저 하면 됩니다. 전압 다시 올리고, 저장하고 재부팅. 재부팅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갔던 부장님이 또 오고 있다. 또 여는 거지 뭐. 원격으로 오버했다 치고, 오버클럭은 이렇게 했습니다. 6600에 CL32로 했어요. 아까 방열판에 쿨링팬까지 단 거예요. 최고 온도는 약 25도 정도 나옵니다. 쿨링팬은 이렇게 달고 돌렸어요. 이 팬이 굉장히 약한 팬이거든요. 그런데도 온도가 낮아가지고 쿨링팬 없이도 되나 한번 해봤어요. 10회 전에 에러가 3개 뜹니다. 그러니까 쿨링팬 없이는 안 돼요. 쿨링팬 없어도 온도는 낮은 편인데 결론은 제 거로는 안 돌아갑니다. 간단하게 오버클럭 하기 전하고 후를 비교해봤어요. 이거는 하위 85%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위 15%죠. 이 정도라도 오버클럭을 하면 상위 1%예요. 점수는 이 정도 차이 납니다. 이건 아이다 64 벤치마크예요. 위가 순정, 아래가 오버클럭 한 거예요. 레이턴시는 한 20 정도 차이 납니다. 바이오스 세팅입니다. 다른 거는 만질 필요 없고요. 램클럭은 이렇게 맞춥니다. 6600부터 해보시고 잘 되면은 6800, 안 되면은 6400으로 낮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안 되면 6200으로 낮추시면 돼요. 그냥 실사용 오버클럭까지만 하실 분들은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편하게 되는 데까지 넣으시면 됩니다. 전압은 이렇게 줬고요. 이 네 가지만 만진 거예요. 이 두 가지 전압은 부팅이 만약에 한 방에 안 된다, 1.4 정도까지 넣으셔도 됩니다. 트레이닝 컨피그레이션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이거 하나만 바꾸시면 되고요. 밖으로 나갑니다. 메인 타이밍은 이렇게 했고요. 서브 타이밍은 이렇게 했습니다. 턴어라운드 타이밍은 이렇게 했어요. 어드밴스드 타이밍입니다. 이거 두 개만 만지면 돼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끝물 부품들을 사용한 PC를 조립하고 테스트해봤습니다. 다 끝물은 아니고요. CPU하고 메인보드하고 그래픽카드, 이 세 가지가 지금 끝물이에요. 이미 단종이 됐든가 단종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심한 편이에요. 반대로 얘기해서 잘만 주워 먹으면 아주 좋은 조건에 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이 PC를 구형 PC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현역 중에서도 보급형 사양이 아니에요. 이 정도 사양이면 게임을 비롯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다 잘 돌아갑니다. 이거는 DDR5 추천이고요. 이거는 DDR4. 이거는 DDR5 중에 최저가를 지향한다는 거지 얘도 최저가 견적은 아니에요. 얘네 둘보다는 못할지 몰라도 얘도 어느 정도 고급 사양입니다. 이렇게 한 칸에 두 개가 써있는 거는 대체 추천이에요. 여기 CPU에 벌이라고 써있는 건 벌크예요. 정품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정품은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벌크는 판매가가 다양한데 여기 써있는 건 큐버 시스템 가격이에요. 이 나머지 가격들은 대부분 다나와 현금 최저가입니다. 다나와에 이거보다 싼 것도 있긴 있는데 AS 기간이 제각각이에요. 큐버 시스템에서 파는 건 3년짜리예요. 3개월짜리는 못 써요. CPU가 원래는 그렇게 쉽게 죽는 부품이 아닌데 DDR5는 다릅니다. 램 때문에 CPU가 죽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AS 기간이 너무 짧은 제품은 안 사는 게 좋아요. DDR4로 쓴다면 그나마 괜찮을 것 같네요. DDR5 박격포는 이미 단종이에요. 그러니까 국내에 신품은 없어요. 박격포 대신에 추천할 만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보드는 BCLK 오버도 돼요. 이 보드도 BCLK 오버가 되고요. 이 보드는 H610이에요. 얘는 램 오버만 되고 얘네들은 둘 다 되고 얘는 둘 다 안 돼요. DDR5 가성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전히 같은 시금치끼리 또는 같은 튜닝램끼리면 얘가 더 비싸긴 해요. 근데 DDR5는 시금치 계열이 워낙 강력하단 말이죠. 근데 DDR4는 시금치랑 튜닝램 차이가 커요. 램 오버를 하려면 아무래도 비다이를 쓰는 게 좋아요. 이 제품이 삼성 비다이 쓰는 것 중에선 제일 싼 수준이에요. 근데 DDR5는 시금치도 A다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B다이랑 A다이를 비교하면 오히려 DDR5가 싸요. 그래픽카드는 60하고 60ti 중에서는 60ti를 더 추천하긴 합니다. 이 둘 간의 성능 차이가 작지 않거든요. 근데 가격 차이가 좀 나죠. 60ti 중에 좀 싼 모델을 찾으면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MSI는 저번에 말씀드린 스팀월렛 35,000원짜리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체감 차이는 이거보단 작아요. 아무튼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고까지 본다고 하면 등급을 아예 3070으로 올려도 됩니다. 중고는 70하고 60ti의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그리고 40만원이라고 써놨지만 30만원대 제품들도 많아요. 대신 채굴품들이 많이 섞여있죠. 채굴 제품은 가격은 싸지만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채굴 제품은 복불복이에요. 이왕이면 채굴 안 하고 오버클럭 한 적 없고 사용기간 짧은 거, 그런 매물이 어딨냐. 장터에 잘 찾아보시면 있을 수도. 얘는 PCI 3.0이고 얘는 4.0이에요. 둘 다 가성비는 최강입니다. 속도는 당연히 4.0이 빠르긴 한데 대신 발열도 많죠.
그리고 일반적인 환경에선 속도 차이 없어요. 특별한 작업 환경이 아니면 P31로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전부 1타라고요. 이건 500기가입니다. 쿨러는 예쁘기는 에픽이 예쁘고 성능은 팔라딘이 더 낫습니다. 추천은 팔라딘 쪽이에요. 얘는 이름은 거창한데 기쿨이에요. 벌크에는 기쿨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따로 사야 됩니다. GF850은 아직 재고가 안 들어온 것 같아요. 둘 다 골드 등급이고 둘 다 풀모듈이에요. 일단 3070까지는 650W로 충분하긴 합니다. 넉넉하게 쓰시려면 GF850 쓰시면 되고요. 넉넉하게 넣었다. 얘는 얘랑 똑같은 650W인데 브론즈 등급이고, 근데 모듈러는 아니에요. 케이스는 싼 거 찾으면 2만원짜리도 있긴 있어요. 근데 파워 16cm 이상, 쿨러 높이 최소 16cm, 글카 길이 30cm까지 들어가는 것 중에선 얘가 제일 싸요. 이 중에 어떤 부품들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최저가, 최고가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최저로 하면 95만원, 가장 비싸게 조합을 해도 110만원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성능은 보급형이 아니에요. 성능면에서 크게 아쉬운 부분이 없을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성비 PC니까 가성비 맛집이에요. 가격이 엄청 착해요. 1번 메뉴를 먹어보겠습니다. 살치, 갈비, 토시. 등심, 살치살, 갈비살, 토시살이에요. 토시살부터 먹겠습니다. 한우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맛있어요. 이 묵국은 서비스예요. 이게 소고기하고 무가 들었는데 무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같이 먹는 게 제일 맛있네. 이게 살치살이에요. 소고기는 치읓자가 들어간 부위가 맛있어요. 살치, 채끝, 치마, 부채, 그 중에 살치살입니다. 여긴 170g 3인분이니까 거저지 뭐 거저. 이건 갈비살이에요. 얘는 살치살. 제가 등심을 제일 좋아해서 제일 마지막에 구워요. 육회 비빔밥이에요. 이제 민키도 없이 혼자 있네. 이거 발 봐봐, 발. 단이 발 봐봐, 발. 발 안 보여줄 거야? 발. 발. 아니, 발. 그만할 거. 그만할 거 발 보여줘, 발. 말랑.
혼자서 심심해서 어떻게 해? 여기 누구 있어? 미키 언제 여기 있었어? 적대 팔려고 한 거 아니야? 여기 숨어 있었어? 이분이 외국분인데 제 영상에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번역기를 돌려보죠. 도대체 당신의 램은 1.44V로 18도를 어떻게 돌리고 있나요? 당신은 이글루에 살고 있습니까? 예, 이글루 나왔습니다. 이글루. 오늘 돌린 것만 해도 최저 온도가 15도예요. 실제로 실내 온도도 15도였어요. 근데 사실 15도는 한여름이지. 오버클럭은 15도에서 하는 거라는 노래도 있죠. 15야 밝은 둥근 달이. 아 근데 15도 18도를 가지고 이글루라고 하네요. 이 양반이 진짜 이글루를 못 봤네. 제가 요즘에는 체력이 딸려서 이 정도까지는 못하는데 한 6년 전만 해도 제가 이랬었어요. 이거는 그래도 아직 영하까지는 안 떨어진 거죠. 근데 방창문 2개를 다 열면 영하까지 떨어집니다. 이게 방 안에서 재떨이로 쓰려고 제가 물 받아 놓은 거예요. 이게 없니다. 이거는 오버클럭 하려고 창문 열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이때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같은 팬이 추워가지고 이제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방 온도가 18도 정도밖에 안 된대.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내줬죠. 닥치고 그냥 해라. 지금 잘려서 안 보이는데 이 위에 깔때기가 있어요. 그래서 막 펌프에 물을 투입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창문입니다. 이 뒤에 밖이 지금 밤이에요. 이날 제가 이거 물 붓고 잤어요 그냥. 그러고 나서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이 물이 이만큼 올라와 있는 거예요. 원래 여기가 비어 있었죠. 이게 얼은 겁니다. 얼면서 팽창해가지고 이게 올라온 거예요. 이게 시간 보니까 새벽 5시입니다. 이거 만약에 이거 뽑고 막아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 터져요. 다 터져. 그나마 여길 잠궈놓지를 않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다행히도 CPU만 뒤지고 말았죠. 이 정도 돼야 이글루지 이게.